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오늘은 동탄에 있는 푸르지오 동탄역 푸르지오 아파트 현장에 나왔습니다. 현장 진단하는 날이었고요. 다행히 여기가 이제 이사를 다 빠져나가시고 비어있는 공실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진단을 하게 될 때는 공실 상태가 이제 가장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깨끗이 비어있으니까 체크를 하기가 좀 편하고 벽에다 좀 메모를 하기가 편하니까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리면요. 컨설팅 프로세스는 일단 계약 이후에 현장 진단 공식적으로 한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뭐 현장에서 만나던 뭐 사무실에서 만나던 디테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샘플 정보라든지 업체 정보를 이제 미리 드렸을 테고, 그리고 스케줄링도 해놨으니까 공사 전에 딱 그렇게 들어가고, 공사 이후에는 철거 설비 그리고 전기 목공 이럴 때 이제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체크하고요. 그 외에는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영상을 뭐 찍으러 오거나 필요에 따라서 이제 현장 방문해가지고 현장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는 33평 현장이고요. 이제 지어진 지 8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객님께서 이제 니즈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이제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사실 보이지 않는 밀당이죠. 네. 만약에 제가 턴키로 들어갔다고 했으면은 고객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니즈는 충족시켜 드리되 어떻게 해서든 금액적으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주입을 하거든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그 예도 들어드려요. 네. 제가 이렇게 만약에 금액을 올리는 가스라이팅을 한번 해드리고 금액을 떨어뜨리는 가스라이팅을 한번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기도 하는데 지금 시간은 만난 지 저희가 11시에 만났고요. 1시 34분이니까 지금 2시간 반 동안 현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일정 때문에 나가셨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지만 뭐 1부, 2부 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의 진단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현장에서 컨설팅을 어떻게 해드렸는지 아주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미드 오빠한테 컨설팅을 이렇게 받는구나 도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 현장 컨디션도 보시고요. 여기 동탄 8년 된 푸르지오 아파트니까요. 좀 많이 정보를 좀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겸사겸사.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부터 일단 한번 보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입구. 네, 입구 컨디션은 사실은 매우 좋아요. 대신에 고객님께서 캠핑을 좀 즐기시는 편이셔가지고 이 왼쪽 이제 영상에서는 오른쪽이려나?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 가벽을 좀 털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벽 털고 여기에 도어 교체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띄움 시공되어져 있는 신발장 다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여기도 다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걸레바지로 지금 대리석 세팅해 놓은 것도 다 X표 제가 잘 쳐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도 다 철거가 됩니다. 고객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고객님 중문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슬라이딩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이즈를 재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가벽보다 이 문 사이즈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가 안 되겠는데요? 말씀드리고 여기서 그냥 양계형 도어로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프레임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프레임, 요 도어 요 프레임 말고 이 왁구 없는 걸로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천장을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라고 해서 요 위에다가 제가 목공 보강이라고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진을 이제 찍으실 거예요. 고객님이 사진 찍으시고 이제 철거를 한 상태에서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시고 목공 팀장님이 저랑 아침에 대화를 나누시면서 체크를 하고 디테일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문은 그렇게 됐는데, 중문 같은 경우 지금 위에 보시면은 여기 스프링클러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번 보이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스프링클러 보이시죠? 만약에 이 프레임, 이 왁구를 없애고
그냥 여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올릴 수도 있고 위치 이동을 일부 할 수도 있는 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죠. 스프링클러는. 그래서 여기 위치는 딱 게이트의 중간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프레임이 없는 무프레임으로 들어가시겠다 하셨을 경우에는 1대1 왼쪽 오른쪽을 동일하게 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형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작은 부분입니다. 반셀프를 하시는 분들께서 주문하고 싶어 슬라이딩 좋아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헉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현장에서 하자가 나는 거는요 보통 한 번 실수로 하자가 나진 않아요. 와, 이 하자가 아무도 발견 못하고 이때까지 왔다고 보통 이러거든요. 그러면 보통 한 번, 두 번, 한 4번, 5번에 걸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발견이 안 돼요.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신경을 그렇게 쓰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도 하자가 나는 경우가 보통 그런 경우예요. 현장에서 잠깐 실수해가지고 하는 거는 하자라고 좀 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명적인 하자, 뭐 했는데 뭐 조금 들떴어요, 뭐가 까졌어요, 이런 하자 말고 나중에 설치하려고 봤는데 설치가 안 돼, 뭐가 걸려, 이거 중대 하자거든요. 이런 중대 하자를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보고 다 체크했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잡아드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괄소등 그리고 엘리베이터 잡는 버튼이거든요. 요거는 요쪽으로 여기로 이동하기로 하셨습니다. 현관은 요 정도로 이제 됐고요.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오면 이제 오른쪽에 화장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이 전자식이죠. 딸깍 이런 식으로 요거 융 스위치로 교체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여기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융이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해가지고 목공으로 벽을 올린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융을 바로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까대기를 해가지고 복스를 심은 다음에 융을 넣는 방식이 있고, 그러면 여기는 목공은 필요는 없지만 전기가 까대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고, 그럼 금액 차이는 어떻게 나나요? 그러면은 했을 때 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요걸 어느 정도 예상치를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어요. 대신에 이 디테일을 여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이제 융이 들어갈 때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나올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제가 말씀은 예상은 좀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9mm 문선으로 빼야 되기 때문에 X표 쳐놓고, 여기도 X표 쳐놓고, 그럼 여기에서 길게 혓바닥 뺀 다음에 9mm 문선 세팅이 되는 거죠. 자, 화장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전체 공사 예정입니다. 일단은 덧방으로 갈 생각이에요. 컨디션만 괜찮다면요. 두드려 보면 컨디션이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는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근데 뭐 느낌이 오시죠 벌써. 이런 데는 털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철거팀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려요. 이탈 현상이 있는 벽면은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부분만 떼면은 단차가 나기 때문에 타일에서 붙이는 게 오히려 좀 힘들고 까다로워요. 그럴 때 그냥 한 면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한 면 그냥 다 밀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제가 어떤 거를 설명해 드렸냐면요, 다 철거를 했을 때 아니면은 덧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한다. 그래서 아덱스 마페 밴드를 붙이고 한다 현장에서. 그러면 고객님께서 여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무조건 다 뜯어내, 무조건 덧방 쳐, 이게 아니라 현장에서 상황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면 거기서 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그림이 좀 난해하게 지금 그려져 있는데, 세면대, 우리가 보통 세면대 보면 아래 세면대 배관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치마 형태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 치마 형태 말고 좀 예쁘게 슬림한 모델로 쓰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배수관이랑 수직이 맞아야 된다,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좀 들어드린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긴 거를 준비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요런 거 긴 거 준비하실 때는 해외 제품은 아마 어려울 수도 있으니 국산 제품으로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가로 세로 높이 공간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타일팀 만나실 때 물량 말씀하시고 계산하시도록 제가 간단하게 체크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은 욕조거든요. 욕조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네. 욕조를 보시면은 욕조를 설치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사이즈 체크하는 방법. 여기가 지금 1500이었거든요. 1500이었을 경우에는 1500짜리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1500보다 조금 큰 걸 시키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잘라서 쓰는 거다. 근데 자를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눕는 여기까지 잘리면 안 되니까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주문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림 보시면은 내가 몸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뒤에 남는 사이즈, 이걸 계산하셔가지고 이런 타입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요 부분, 요게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이 이제 좀 이쁘게 보이려고 기획적으로 이제 일부 업체들이랑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요런 기획 상품들을 지금 집어넣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교체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열어보면 안에 박스가 있을 겁니다. 플라스틱 박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얘만 겉에만 교체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어떤 제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형태로 설비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이제 여기 휴지거리 아니겠습니까? 이 휴지거리를 사용 안 하실 거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이 휴지거리를 사용하지 않고 요거보다 좀 더 슬림한 휴지거리를 사용하실 거면은 타일 들어오기 전에 준비를 하시고 타일 팀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도 기존의 타일보다 작게 해야 되니까 작은 거 미리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서 현장마다 고객님의 어떤 니즈라든지 현장 상태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 가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제가 하기 때문에 내가 짱이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좋은 현장 체크 방법입니다. 다 나갔을 때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시공 방법이랑 제품을 미리미리 준비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리고 뭐 이제 캔버스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철거 전기 목공대 제가 관여를 할 건데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여기 또 큰 캔버스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지금 다이닝 존이거든요. 여기 다이닝 존이 원래는 방으로 해도 되고 터가지고 이렇게 다이닝 존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아파트다 보니까 다 옹벽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가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털고 새롭게 가벽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끔 구성된 공간이에요. 좀 넓은 데서 보여드릴게요. 자, 33평인데 네, 여기가 넓죠. 네,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벽이 쳐져 있으면서 이제 옵션이었을 거예요.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근데 방 안 한다, 넓게 쓴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다이닝 존으로 아주 크게 넓게, 지금 메다스로 보면은 한번 볼게요. 1, 2, 3, 4, 그리고 5, 6, 한 7m 정도 되는 광활한 가로폭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마음껏 세팅을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벽이 세팅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납 같은 거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여기 2m로 나는 설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납을 넣고 안 넣고, 여기다 수납을 넣고 했을 때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순히 거기 1m면 됩니다, 2m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 남편분도 같이 오셨거든요. 체격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팅하시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어떤 동선,
모습, 어떤 사용성까지 제가 다 몸으로 체크를 해드리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리고 이 부분.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가벽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다 말씀을 드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가구팀이, 외부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네, 이수에 있는 아파트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제가 더 고객님께 막 말씀을 드리고 좀 그래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조금 덜 관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좀 믿고.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좀 제가 더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그래서 목공팀 저희 들어오셨을 때 가구팀 좀 오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컨설팅을 했을 때 이제 가장 크게 얻어가시는 부분인데, 가구팀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를 이제 가구로 조성을 할 때, 나중에 소개는 해드릴 텐데, 모르겠어요. 이게 홍보되는 거를 그 도어 만드는 업체에서 좀 거절하신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조금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랄까? 네,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게 될 텐데, 어떻게 됐던 간에 처음에는 고객님께서 거절당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걸 거절당했느냐? 보통 우리가 가구는 도어로 마감하고, 그리고 엔드 판넬 EP 마감이라고 그래가지고 가구가 딱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구 외에 벽, 그리고 페이크 도어, 이것도 사실 가구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가구에서 안 해준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정확하게는 가구에서 안 해준다고 그랬던 거라기보다도 그 도어를 라미네이팅 해주는 업체에서 안 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하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객님께 전화번호 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 현장인데요, 동탄 푸르지오인데요, 이거 해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 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디테일 잡으시죠 해가지고 바로 그냥 되는 쪽으로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컨설팅 받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제 영상이라고 해야 될지 그저께 영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배 말씀드렸죠. 10년 늙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10년 늦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업자인 제가 선수끼리 얘기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통이 잘 되면은 이런 부분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 나무 무늬로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예뻐서 페이크 도어 쪽이라든지 벽면 쪽 마감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되는 쪽으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선수들끼리는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